네, 오늘 영상은 자동화 기술 분야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오늘 영상의 궁극적인 내용은 여러분들도 도수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자동화 기술 쪽 분야에 아마 근무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하고 또 납땜, 전기 배선 이런 거 하면은 자세가 좋을 수가 없어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밑으로 보면서 집중해서 3, 4시간 동안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좁은 공간 아니면 위를 쳐다봐야 되는 경우 이렇게 자세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과 허리 통증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죠. 사실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현대인이라면은 목과 허리 통증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이랑 허리가 아프면은 이제 한의원을 주로 가요. 이미 아프고 나서 한의원에 가서 뜨뜻한 찜질 받고 이제 침 한 대 맞고 그러면은 조금 풀리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해결 방법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한의원은 어떤 문제가 이미 발생했을 때 아플 때 이제 침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좀 많은데 트러블 슈팅이죠. 문제 해결. 하지만 도수치료 같은 경우엔 제가 받아보니까 이것도 물론 아플 때 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좀 덜 아프도록 뭔가 좀 몸을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칭 하는 방법 아니면 평소에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알려주더라고요. 이 비용이 보통 7만원에서 한 10만원쯤 하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요즘에 실비보험 많이 되시는데 실비보험만 되면은 이게 또 보험 처리가 돼요. 그러면은 10,000원만 하면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도수치료는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병원에 가면 일단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이제 내 척추, 목 이게 일자목인지 척추가 눌려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합니다. 그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물리치료사가 조금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제 몸을 만지면서 수기로 이제 내 몸을 좀 교정해 주는 거죠.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셔서 아실 건데 이 도수치료 일단 받으면은 엄청 시원해요. 시원한데 단순하게 시원하기만 한 거면은 그냥 마사지 받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랑 도수치료의 차이점 제가 받아본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지만 제가 받아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마사지는 그냥 단순하게 시원하게만 해주는 거예요. 받았을 때 그냥 기분이 좋도록 해주는 건데 도수치료는 내 근육이 있을 때 이제 뭔가 어디가 아프겠죠. 허리가 아플 땐 단순하게 허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허리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 이 문제의 원인이죠. 이 원인까지 분석해서 이 원인까지 해결을 해줘야지 이 문제된 부분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 하면은 단순하게 허리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하체 부분에 있는 근육을 풀어줘야지 또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있고 목을 안 아프게 하려면 어깨 쪽에 있는 어떤 근육을 풀어줘야지 목이 안 아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과학적이라 할까요? 조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여기 만져보고 이렇게 움직여봐라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한 시간 정도쯤 이제 교정을 해주는데 받고 나면 엄청 시원해요. 또 시원하고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도 몰랐는데 보통 허리가 좀 자주 아프신 분들의 특징이 물론 허리도 문제가 있지만 하체 유연성이 부족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저도 하체 유연성이 엄청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고 특히 키가 작은 분들보다도 키가 조금 크신 분들 저도 키가 좀 큰 편인데 키가 큰 사람들이 또 허리 아픈 경우가 조금 더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스트레칭을 할 수 있을지 이 스트레칭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것저것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게 한 번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아니면 일주 간격으로 좀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사실 시간이 잘 안 나죠. 시간 안 나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이 도수치료를 받아보면은 조금 많이 나을 거예요. 그러면 좀 몸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알려주신 게 보통 우리가 몸을 풀 때 목이 아프다, 목이 좀 뻐근하면 이 목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풀잖아요.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픈 곳을 풀 때 아픈 곳의 근육으로 움직이는 건 아무 효과가 없대요. 목이 아프면은 전혀 다른 근육,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목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푸는 거죠.
보통 운동선수들 보면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많이 풀잖아요. 저는 괜히 이렇게 왜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내 몸이 아픈 곳과 전혀 관련 없는 그 근육으로 몸을 풀어줘야 된다. 또 근데 가장 제일 좋은 건 내가 내 몸을 풀어주는 거와는 조금 비싸지만 전문가가 내 몸을 풀어주는 것만큼 좋은 거는 없습니다. 저도 도수치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분이 만져주는 그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수치료가 정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평소에도 그분이 알려준 방법대로 조금 몸을 풀다 보니까 평소에도 조금 몸이 가벼워요, 이제.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아프고 난 다음에 가는 한의원도 괜찮지만 아프기 전에 미리 치료를 받아볼 수 있는 도수치료. 도수치료는 그리고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과학적이다. 그리고 뭔가 예방할 수 있고 내 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네, 이 도수치료를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